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엔에 8개의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화의 개념은 보엔의 이론에 의해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개인이 자신만의 어떤 방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정신 내적으로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감정하고 이 사고를 분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분화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에도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결정하느냐,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고인가 감정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에 어느 쪽이 더 이끌릴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적당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미분화된 경우에, 분화 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감정이 결정을 합니다. 감정. 그것도 감정이, 이게 가족이 아예 감정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정서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 보면 단합력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안 좋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프로그래밍, 자기 분화의 정도는 지적 체계를 정서 체계와 구분하는 개인의 능력이 반영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분화 수준이 높으면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분화 수준이 낮게 되면 균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제력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분화 수준이 낮으면 객관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분화 수준을, 그것을 이제 수치로 이렇게 측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수치는 이제 4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요. 융합이 밀접하게 돼 있는, 그것을 이제 제로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 분화가 완벽하게 된 상태를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화 수준, 이 수치가 있는데요. 그 측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0에서 25에 해당되는 사람. 이거는 분화 수준이 최고 낮은 단계입니다. 낮은 단계. 이것은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한다면 정서적으로 아주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어떤 주관이 이게 가족들과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감정과 사고의 융합이 이게 아주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삶이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개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뭔가 이래 있을 수도 있지만,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아빠가 뭘 원하는지, 여기에 그냥 엄마의 원하는 것이 그대로 엄마의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화지수가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삶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인 의존과 대응에 소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뭘 생각하는가,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른 대인 관계를 갖게 될 때도 그 사람들은 자기 어떤 주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아주 받기 쉬운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에게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역반응을 하게 됩니다. 분화 수준이 낮으면 누가 충고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화 수준이 낮으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열을 받는 거예요. 열부터 먼저 받고 왜 저 사람이 나인데 저런 식으로 말하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분화 수준이 이게 높으면 누가 자기에 대해서 충고를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잘못됐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낮으면 돌아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화 수준이 낮으면 이게 감정적으로 딱 하나가 돼가지고 마치 떡처럼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네가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분화 수준이 높으면 합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의 어떤 의견, 그 사람의 어떤 신념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감정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헤매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 감정에 말려 들어가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냥 내 편. 우리 엄마가 기분 나쁘니까 나도 같이 기분 나쁘고, 우리 엄마가 싫어하니까 나도 같이 싫어하고, 우리 엄마가 지금 우울하니까 나도 같이 우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융합의 정도가 이게 아주 심한 단계. 이게 이제 0에서 25까지입니다. 그리고 25에서 50까지는요. 이 융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관계 지향적이고 감정적 대응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래도 의존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결정이나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제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주 민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 아주 불안해하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거기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균형을 잃을 때에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정서장애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화 수준이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25에서 한 50 정도 되면 이게 분화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0에서 25 같으면 잠재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혼자 뭘 할 수가 없는 단계인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느리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25에서 한 5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0에서 75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은 감정과 사고가 아주 잘 맞는 사람이에요. 생활하다가 어떤 일이나 부딪히면 성질이 날 때도 있죠.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날 때도 맞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 그냥 막 성질은 나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바꾸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도 그것을 또 참고 그리고 또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 이 단계가 이제 한 50에서 75 정도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비교적 분명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타인의 선택과 타인의 인정에 대해서 그래도 의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낮은 불안 상태에서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 그러니까 어떤 감정도 있지만 사고 쪽이 조금 더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서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일반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만큼 사고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화가 나도 이게 감정적으로는 화가 나지만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기분은 나쁘지만 이 일은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파는 사람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이 안 좋은 일이 손님하고 발생하면 감정이 이렇게 분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당신한테 안 판다고 가라 이렇게 이제 끝내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 정도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하고 손님이 인상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기분은 나쁜데 근데 이걸 팔면 자기가 돈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 분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돈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하고는 거래를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에서 한 75 사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분은 나쁘지만 좀 절제하고 그래도 물건 팔면 또 수익이 생기고 또 이 사람도 하나의 내 고객이 되니까 그냥 절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상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융합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묶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75에서 10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고요. 분명한 가치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자율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고요. 아주 융통성이 있는 사람. 감정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분화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결정하지 않는 거죠.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사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충분하게 분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감정적으로 몰입해가지고 결정하지 않고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목표 지향적입니다. 목표 지향적. 그리고 심각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몰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갈등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리고 심각한 갈등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혼을 할 때 있잖아요. 결혼을 할 때도 보면 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가를 보면 이 분화지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합니다. 분화지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 분화지수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이렇게 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엔에 의하면 이 분화지수가 낮은 사람끼리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이제 만약에 딸이 있다면 딸이 이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아빠는 고집 세고 또 자기 주장 강하고 그리고 엄마를 학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보면서 또 엄마는 그 아빠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참 힘없이 늘 상처받고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 딸이 본 거예요. 딸이 보면 나는
결혼하더라도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안 만나겠다. 엄마도 그런 이야기예요. 너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또 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또 생각하기로는 난 엄마처럼은 안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자기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자기 고민, 기대 이런 것들을 다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다고 하면서 엄마 우울했던 그 마음도 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이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이제 삼각관계 속에서 엄마하고 딸은 이게 융합이 돼요. 분화지수가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딸은 자라면서 자기는 자기 사고는 그러니까 이성은 자기는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같이는 안 사는 게 이게 자기 사고예요. 그리고 자기 이성이에요. 근데 이게 분화지수가 낮잖아요. 낮으면 이 분화지수가 낮은 사람하고 같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했는데 보면 또 자기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주 슬픈 일이죠. 물론 처음부터 아빠 같은 줄은 알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빠 같은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근데 보니까 아빠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화지수가 낮은 사람끼리 끌린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 사람은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분화지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는 거예요. 분화지수가 50이다. 이러면은 분화지수가 50인 사람 수준하고 거의 어울리는 거지. 한 사람 분화지수가 25인데 분화지수가 100인 사람하고 이렇게는 끌리는 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딸이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또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엄마처럼은 안 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또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달라서 엄마는 이혼을 못하고 살았지만 요즘은 뭐 이혼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는 한 분인 인생을 이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혼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이혼하기 전에 자기에게도 자식이 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뭐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분화지수가 낮은 사람이 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자식과 생활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재혼을 하게 되면 이게 같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 좀 생활에 일단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이제 사귀게 되고 결혼을 하는데요. 나는 전 남편 같은 사람, 전 남편 같은 사람이면 아빠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전 남편 같은 사람 안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머리로는 사고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끌리는 게 또 자기와 지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하고는 하여튼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근데 그 새로 만난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전 남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전 남편에 있는 그 모습이 이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끌리는 게 이 보엔에 의하면 분화지수가 같은 사람끼리 끌린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구도 이 분화지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도 보면 어릴 적에 상처받고 자랐던 그 환경 있잖아요. 또 어릴 적에 자라왔던 그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이게 보엔의 말에 의하면 이 분화지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리고 대가족 속에서. 한 사람은 외동아들로 아주 부잣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같이 친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잠깐 알더라도 같이 통하는 게 없어요. 끌리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환경에 자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끌리는 거예요. 어떤 집은
부모님이 자식이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 그 큰 기대를 안고 이제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래 배우자도 보면 그쪽에는 딸로서 엄청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란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끌리는 거예요. 이게 분화 지수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로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쪽에 아들 쪽에서는 엄마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분가는 시켜줬지만 엄마 마음에서 안 떠난 거예요. 그리고 딸도 아이고 저 딸 저기에 엄마의 모든 그냥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근데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으면 이게 엄마 마음에서도 떠나가야 되는데 분화가 돼야 되는데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집은 갔지만 엄마 마음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면 이제 아주 불행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분화 수준이 높으면 사랑을 해도 이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합니다. 너무 막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분화 수준이 낮으면 하루에 막 10번 이상 전화해야 되고 하루에 전화 10번 이상 안 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해도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느끼고 하는데 분화 수준이 낮으면 계속 전화해야 되고 카톡 해야 되고 그게 막 바로바로 답장이 안 오고 연락이 안 되면 이게 못 견디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화 수준이 낮으면 결혼을 해도 이게 이제 엄마 같으면 문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자식과 아주 밀접 융합 붙잡고 사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장가는 갔는데 심리적으로는 보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장가가도 엄마에게서 이 아들은 또 떨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로는 참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때로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아들 하나 보고 엄마가 참 먹을 것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싸서 보내고 자기를 위해서 너무 고생한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몸은 장가를 갔는데 마음이 엄마 품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도 아주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온 며느리 있잖아요.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시어머니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가 결국은 남편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또 자식과의 이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이 삼각관계는 다음 세대로 계속 전수가 됩니다. 분화지수가 낮을수록 이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한 3세대가 연속 이런 아주 분화가 낮은 상황에서 연속해서 세대가 전수가 되게 되면 이런 조현병, 정신분열증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분화 지수가 낮은 집안에서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편집증, 경계선 성격 장애, 심리적인 아주 존재감이 낮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면 견딜 수가 없는, 심지어는 자기 좋아했던 사람이 떠나가면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치료는 이런 분화 지수가 낮은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족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격은 부모의 어떤 기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분화 수준이 낮으면 거의 그 엄마의 그 기분이 아이의 기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화 수준이 낮으면 그 엄마의 성격도 그대로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분화 수준이 좀 높게 되면 엄마가 기분이 좀 나빠도 신경을 끄고 사는 거예요. 분화 수준이 높으면 부부 간에도 아내가 막 기분이 너무 나빠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있다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냥 자기 기분 따라 그냥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는, 남편은 분화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오늘 좀 뭐 기분 나쁜 일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냥 신경 끄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화 수준이 낮으면 아내가 기분 나쁘면 자기도 같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일을 못하는. 네. 그럼 이런 기분 분화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 융합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보면 엄마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 관계 자체에서 이제 분화 수준이 다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관계를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이 아이가 하는 그 역할을 상담자가, 치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거기에 이제 부부 사이에 아이를 개입을 시킵니다. 아이를 어떤 식으로 개입시킨가 하면, 부부가 다투고 나면 엄마가 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남편을 부를 때에 여보 밥 차려놨다고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아이인데 시킵니다. 야, 너 아빠인데 밥 차려놨다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아빠는 그 이야기 들으면 별로 지금 먹고 싶지 않다고 전해라. 이렇게.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담자가 이 아이가 받는 이 상황을 이제 상담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상담자가, 치료자가. 부인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전에는 아이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이는 빼고 상담자가, 치료자가 그것을 이제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그 상황은 어떤지, 받은 상처가 어떤지, 그리고 또 이 남편에게도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그걸 이제 이 상담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원위치로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아이는 상처를 이제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치유를 하는 그 원리가 가족 치료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목표가 이 탈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삼각관계,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렇게 있으면 계속 문제가 더 심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자녀를 넣어서 삼각관계를 했는데, 그 자녀를 빼고 이 상담자가, 가족 치료자가 이제 그 삼각관계 제3의 인물을 통하여서 치유하고 회복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투사 과정, 세대 간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자아 분화 수준이 낮으면 그 분화 수준 낮은 것을 그 자식에게 그대로 자꾸 전달하는데, 그것을 이 가족 치료를 통하여서 이제 끊는 거죠. 이게 뭐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분화 수준 낮은 것을 이제 끊으려고 하는 것. 더 이상 전수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족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세대로 계속 전수가 되게 되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이나
그 어떤 역기능의 그런 문제들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가족 체계에서 누적되어 온 그 자아의 미분화 된 결과, 그것이 바로 이런 조현병이나 그 아이들이 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에서도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분화 수준이 낮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같이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불안해하고 또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 치료를 할 때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가 하면 치료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1단계에서는 가족의 문제와 전체 가족 체계에 대한 평가를 하여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 각각 개인에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상담을 통해서 또 설문 자료를 통하여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는 가족 내 불안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을 통제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또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폭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삼각관계와 그리고 다세대 전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객관적인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내담자들, 가족 치료 받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 상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게 있는 그런 어떤 문제, 그것을 이제 상담자가 듣고서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삶의 스타일인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또 이게 분화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보다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삼각관계, 왜 엄마, 아빠, 그 부부 간의 그 문제를 자꾸 자식에게 삼각관계를 통하여서 자식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세대별로 자기 자신들 뿐만 아니라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에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 엄마도,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그리고 이쪽에 남편으로서 또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본인들 시대 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 세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이렇게 가서 이 다세대 전수되어 온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가족 전체들을
그 가족 구성원들을 다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 파악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가족 간에 계속해서 전수되어 오는 그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여서 탈삼각관계로의 변화를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때까지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자식을 끼워 넣어가지고 자식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자식을 끼지 않고 고민이 있을 때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라면 이 가족 치료사나 아니면 가족 상담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을 뺀 상태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두 사람이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탈삼각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아 분화가 낮을수록 사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떠나보낼 것은 다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게 자아 분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을 다른 어떤 존재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몰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걸지 않고 다른 자식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걸다 보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건지, 나는 이게 자아 분화 수준이 어디쯤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막 너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면 거기에서 좀 분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융합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웬의 가족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웬뿐만 아니라 가족 치료에는 여러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또 연구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이 사람 것이 가장 방법이 내게는 맞겠다 싶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방법, 또 아니면 여러 사람 것을 같이 이 부분은 이 사람께 좀 괜찮겠고 또 이 부분은 이 사람 것이 괜찮겠다 싶으면 그것을 혼합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가족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게 분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고 좀 더 성숙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전에 우리 개인 상담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이 분화 수준이 높은 것이 바로 성숙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성숙한 모습의 신앙이 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회복을 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좋은 상담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감정이 너무 앞서서 지나치게 결정하려고 하고 또 감정이 너무 앞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참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해주고 또 세워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좋은 상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